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이 우크라이나는 단연코 지워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는 스티븐 가드너와의 대담에서 미국은 러시아를 패배시키지 못할 것이고 나토도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그리거 대령은 러시아는 세르비아도 이라크도 아니라면서 미국은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들이 계획한 대로 작전을 진행 중이고 결국은 우크라이나군을 섬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키예프 정권이 살아남지 못하면 나토는 해체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인들은 나토가 유럽인들과 개별 국가의 국익을 손상시켜가면서 그동안 무슨 짓을 해왔는지를 깨닫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푸틴이 닥터 이블이 아니며 유럽과 전쟁을 벌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히려 푸틴이 유럽과 거래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맥그리거 대령은 유럽이 자기네들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전쟁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친 다음에는 어디를 목표로 할 것이라는 식의 내러티브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는 또 젤렌스키는 처음에는 올리가르크, 지금은 미국에 의해 조종되는 탁월한 연기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토와 관련해서는 미국 민주당의 켄터키 주지사 후보 제프리 영도 맥그리거와 사실상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나토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사악한 군사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제프리 영은 1991년 소련이 무너졌을 때 나토가 불필요하니 해체됐어야 하는데 여태껏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폴란드인을 볼 때마다 당신의 나라는 나토에서 나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토가 당신의 나라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 영국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 나토는 다른 나라, 즉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미국을 위한 대리전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방어적 성격의 군사 동맹이 아니라는 게 제프리 영의 견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철학자 알렉산드르 두긴이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문제와 나치는 사라질 것이라고 RT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두긴은 서방이 러시아에 대항해 싸우도록 우크라이나인들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민족주의를 만드는 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리스트의 관점에서 가장 급진적 형태의 민족주의는 옹호할 만한 가치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포비아적 파시즘은 모스크바를 파괴하는 데 유용할 뿐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서방의 리버럴이 자기네 나라에서는 모든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단속해온 한편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들의 급진적 민족주의를 조장해온 이중성을 꼬집은 겁니다. 두기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파시즘은 ISIS가 만들어진 것과도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파시즘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문제로 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기는 우크라이나가 파괴된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서방은 키예프의 승리 가능성을 진지하게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분쟁에서 사라질 것이라 장기적으로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작돼 만들어진 나치도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두기는 러시아가 글로벌 세계를 만드는 데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승리는 지정학적 주권을 의미하는 다극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서방, 러시아, 중공이라는 세 개의 극이 형성될 것이며 인도에서도 네 번째 극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LGBT 가치를 지닌 서구의 헤게모니는 이슬람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들도 다극 세계에서 글로벌 수준의 진정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는 모든 무슬림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승리를 지지하는 좋은 이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러시아의 승리로 혜택을 보게 되겠지만 이 중요한 시점에서 아무도 러시아를 도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기는 이게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면서 러시아 자신의 힘으로 이겨야 다른 이들이 러시아의 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승리는 서구 패권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지난해 수출이 급증해 무역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총 수출은 전년보다 19.9% 증가한 5,941억 달러였습니다. 반면 수입은 11.7% 감소한 2,591억 달러였습니다. 이로써 무역 흑자는 2021년 1,995억 달러에서 67% 증가한 3,32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의 대외 수출은 에너지가 65%를 차지했습니다.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을 아시아 파트너, 특히 인도와 중국으로 적극 돌림으로써 수출액이 42.8% 늘었습니다. 또 식료품과 농자재 수출은 413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7%를 차지했습니다. 또 금속, 비료, 석재 등의 수출액은 625억 달러였습니다. 수입은 산업용 장비와 기계장치가 전체 18%, 473억 달러였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금융기관 제재로 인해 소위 국제금융 시스템과 단절된 게 전화위복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은행 위기의 영향으로부터 사실상 면역이 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의 제재가 그런 면에서는 축복으로 다가온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쌍찌 라보따윷, 제재가 먹혔어 라는 제목이 달린 이 도표는 바로 이런 코믹한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엘비라 나비울리나와 제넛 옐런의 얼굴 표정이 재밌습니다. 제재는 누가 했는데 은행 파산이 왜 미국에서 발생하느냐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의 보좌관이었다가 지금은 그만둔 아레스토비치도 미국을 비웃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주 동안 미국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풍광이 아름다운 크림반도 얄테 리바지아입니다. 짤의 행궁도 있는 이곳은 별장이나 고급 아파트 같은 비싼 부동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젤렌스키의 부인 젤렌스카야의 부동산도 있습니다. 2013년 4월에 구입한 건데 러시아가 크림을 편입하는 바람에 그냥 물려버렸습니다. 아파트를 이용하려면 크림의 러시아 귀속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젤렌스카야는 2021년 2월까지 아파트 소유자로 남아있으면서 정기적으로 공과금도 냈습니다. 크림 반도의 수장이 지금까지 젤렌스카야의 소유권을 인정해 준 것은 혹시 우크라이나가 멸망하면 정치적 망명을 신청해 리바지아에 살라는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키예프 정권이 계속 크림을 탈환하겠다고 아각대자 크림 반도 수장 세르게이 악셔노프는 정책을 확 바꿨습니다. 젤렌스카야가 살지 않을 바에야 이를 국유화해 저소득층이나 대가족에게 임대해 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배려를 할 만큼 해준 만큼 다른 옵션이 없다고 악셔노프는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